안녕하세요. 노알람 이덕준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건설업 산재고용보험 확정정산이 무엇인지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은 다른 업종과는 달리 소속 근로자뿐만 아니라 건설 현장에 투입된 협력업체 직원 보수까지 포함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업 보험료 신고 방식은 자진신고 방식으로 보험료 핵심 변수인 보수를 건설사가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그 결과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법정 보험료보다 축소 또는 착오 신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근로복지공단은 건설사가 납부한 보험료가 적정한지 여부를 실사하는데 이것을 산재고용보험 확정정산이라고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매년 4월, 8월, 11월 세 차례 국세청의 결산자료, 건설사가 제출한 보험료 보고자료, 건설공사 실적 자료 등 건설 관련 빅데이터를 근거로 확정정산 대상 사업장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선정 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 개시 신고 공사 금액 대비 보수 총액의 차이가 있는 경우, 건설사는 원도국 공사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사업 개시 신고를 하게 되는데 이 사업 개시 신고한 공사 금액 대비 보수를 현저히 적게 신고하게 되면 확정정산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이 되게 됩니다. 이런 근로자 지급 신고 자료와 보수 총액의 차이가 있는 경우, 고용보험 하수승인 사업장에서 이런 근로자의 보수를 누락한 경우, 고용보험 하수승인을 받은 건설사는 보험료 신고 시 하수승인 받은 사업장의 인건비를 신고해야 되는데 누락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확정정산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이 됩니다. 공사 매출액 대비 보수 총액이 현저히 적은 경우, 예를 들어 1000억 공사를 하는 건설사에서 보수 금액을 10억만 신고해야 했다면 공사 총액 대비 1%만 신고하게 됩니다. 보통은 원도국 공사의 28%를 보수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현격히 적게 신고하게 되므로 확정정산 대상 사업장에 선정이 됩니다. 노동부 특감에서 문제 사업장으로 적발되는 경우, 개별 실적 요율 적용 기준 사업장인데 보수가 현격히 적게 신고되는 경우, 공사원가 명세상에 외주비 계정이 없는 경우, 전년도 계산보험료 금액 대비 충당 반환이 많은 경우, 이 경우는 미리 납부한 계산보험료보다 확정보험료가 현격히 적어 반환 또는 충당이 많은 사업장이 되므로 근로복지공단은 이런 사업장에 대해서 확정정산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도급순위 100일 이내 사업장의 경우에는 다른 건설사와 달리 3년마다 정기적으로 확정정산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되고 있습니다. 확정정산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된 건설사는 화면에 표시되는 서류에 3개년치 자료를 요청받게 됩니다. 특히 손익계산서 매출 원장 중에 복리후생비, 지급수수료, 경상연구개발비, 하자보수비 계정은 꼼꼼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여기서 많은 보수를 발치하기 때문에 이 점은 유념하셔야 됩니다. 또한 원가명세서 매출 원장 계정 중에 복리후생비, 지급수수료, 안전관리비, 장비사용료, 하자보수비와 같은 계정은 꼼꼼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더욱이 이 계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원재료 계정인데 원재료비 계정 중에 설치 납품이 포함되어 있는 항목이 있다 하면 외주비로 인식하여 보수를 발치할 수 있으니 이 점은 유념하셔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건설사가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소속 근로자의 보수뿐만 아니라 공사와 관련된 협력업체의 보수를 찾기 위하여 재무제표상에 나와 있는 계정과 세부 계정 등을 검토하고 또한 하수급인 승인 내역, 사업개 신고 내역, 공동도금 약정서, 건설공사 실적 내역 등을 검토하여 보수를 발치한 후 건설사가 자진신고한 보수를 비교하여 보험료를 확정하게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어떤 방식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는지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건설사가 제출한 손익계산서 매출원가 명세서와 계정별 원장상의 보수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 다음 결산서상의 보수 자료와 인사급여 자료의 보수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본사, 현장, 해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적정하게 구분이 되었는지, 적용 제외와 비과세는 적정하게 공제했는지를 확인해 봅니다. 그 다음 각 계정 과목별로 보험료 대상이 되는 보수가 제대로 발치되는지를 확인하는데 이때 확인하는 계정이 재료비, 외주비, 경비, 하자보수비, 지급수수료, 연구개발비, 안전관리비, 건설기계 사용료와 같은 부수 계정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확인이 끝나면 공동도급 현장 또는
하수 중인 사업장을 제대로 공지하고 반영했는지에 대해서 확인합니다. 단독, 주간, 비주간, 원가 분담 방식 및 지분율, 보험료 납부 주체는 누가 하기로 했는지, 하수 중인 사업장은 어떤 사업장이 주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걸쳐 소속 근로자의 본사 소속 보수 총액과 건설 현장 보수 총액을 확정하고, 또한 건설 현장에 투입된 협력업체의 보수가 제대로 반영되었는지를 종합 검토한 후 건설사의 최종 보수를 확정해야 되고, 이 확정된 보수를 근거로 보험료 추징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실사 결과는 문서로 건설사에 통보되며, 이 통보를 받은 건설사는 10일 이내에 소명하여야 합니다. 이 소명을 반영한 조사징수 통지서와 보험료 고지서가 건설사로 통보가 됩니다. 반대로 환급이 발생이 되면 문서로 통보되며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회사는 근로복지공단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조사징수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건설사가 알고 있는 보험료 산정 방식과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산정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구체적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2011년부터 보험료 산정 단위가 임금에서 세법상 보수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산정 방식인 임금으로만 납부하였다면 보수 중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보험료의 추징이 대상이 됩니다. 두 번째 경우, 건설사의 공사원가 명세상의 재료비 계정 중에는 공사성 성격이 있는 재료비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재료비 계정이 있다 하더라도 공사로 인정하여 보수를 발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누락시켰다면 보험료 추징의 대상이 됩니다. 세 번째, 건설사의 공사원가 명세상의 지급수수료 계정 안에는 용역업체나 인력업체의 보수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발치하지 않고 누락한 경우 보험료 추징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경비를 도급계약 체결했다 하더라도 지급수수료 계정 안에 있다 하면 그 경비업체가 해당 근로자에 대해서 산재 고용보험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원수급인자가 지급수수료 계정에서 발치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셔야 되는데,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보험료 추징 대상이 됩니다. 네 번째, 보수 착오 신고에 관련된 내용인데, 건설회사 본사 직원이지만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현장 산재 발생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보수는 건설 일괄 보험료에 합산해서 납부해야 되는데, 착오로 건설 본사 보험료에 신고하는 경우 보험료 추징 대상이 됩니다. 또한 고용보험 보수총액 신고 시 본사 소속 현장 수장인 경우에 본사 소속으로 고용보험료를 신고하셔야 되는데, 건설 현장으로 착오 신고한 경우 보험료 추징 대상이 됩니다. 다섯 번째가, 고용보험 하수 승인을 받은 건설업체가 보험료 신고 시 이를 누락하였을 경우 보험료 추징 대상이 됩니다. 복리후생비는 근로의 대가이기보다는 직원의 복지를 위해서 회사에서 지급하는 항목이므로 이전에는 보험료의 대상이 아니었으나 보험료의 산정 기초가 보수로 변경이 되면서 산입 범위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항목이 학자금인데, 직원이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교육을 받는 경우 이를 회사가 지원하는 경우에는 학자금이 비과세가 적용이 되나, 그러나 직원 자녀에게 지원되는 학자금은 과세가 되므로 보험료 산정 단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 외 사이버머니나 또는 직원이나 직원 가족에게 지원되는 건강검진비, 근속포상이나 회사 공원 포상, 휴가 또는 명절 교통비 등이 과세에 해당이 됩니다. 네, 납부하셔야 합니다. 타워크레인이나 호이스트를 임차한 원수급인이 공사로 인식하여 산재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건설기계 산재 보험료를 이전에는 건설기계 소유주가 납부하였으나 2018년부터는 건설기계를 임차한 원수급인이 납부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단, 타워크레인과 호이스트를 제외한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건설기계 소유주가 고용보험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은 유념하셔야 합니다.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국세청에서 결산서를 발급받고 키스콘이나 건설공사 실적 자료나 또는 사업계 신고 자료, 하수 승인 자료 등을 종합 검토하여 해당 건설사의 보수 총액을 확정한 후 보험료를 사전 통지하게 됩니다. 벌금이나 과태료는 없으나 추징보험료의 징벌적 성격의 10%의 가산금과 지연이자 성격의 9%의 연체금, 총 19%의 가산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실사 결과 추징보험료가 2천만 원 미만이거나 확정보험료의 10% 미만인 경우에는 1년치 보험료만 정산하고 종료가 됩니다. 그러나 추징금액이 보험료 대비 일정 기준 이상이 되면 불성시 사업장으로 등록이 되어 다음 연도에도 정산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이 되어 직전 연도 보험료에 대해서 확정 정산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노알람의 노동법 이야기 어떠셨나요? 오늘은 건설업에 있어서 가장 뜨거운 이슈인 건설업 산재 고용보험 확정 정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법은 누구나 쉽게 지킬 수 있어야 하는데 산재 고용보험 확정 정산은 어렵게 되어 있으므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유튜브에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블로그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